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아침 8시 4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혼조하게 마감한 이유는 여기 지금 기사에 보이시는 것처럼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 전 거래일 날에 이미 미국 증시가 한번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반영의 개념으로서 어젯밤은 혼조하게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간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재료 이런 건 없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됐는데 그냥 뻔한 이야기들만 했기 때문에 시장은 별다른 충격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그래도 좀 살펴보자면요. 뻔한 이야기들. 다음 달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25bp 인상한다는 얘기예요. 다음번에도. 지금 50bp 인상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50bp 인상 가능성을 만약에 여기서도 이 의사록 공개했는데도 여기서도 언급을 했었다면은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었다고요. 지금까지는 50bp 인상론이지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인상론이지만 여기서 이 의사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은 이게 인상론이 아니고 50bp 인상한다가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사실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여튼 어젯밤에 50bp 인상 이야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특별한 충격 없이 그냥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뻔한 이야기들 그죠?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등 긴축을 성급하게 종료할 경우에는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인플레가 지금 긴축 쉽게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인플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우려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기존 연준 위원들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의사록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을 주장하고 있구나. 인플레가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구나. 이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채권 시장이나 달러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달러는 올랐고 금리는 떨어졌죠.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긴축 우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어제는 정말 혼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혼조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혼조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던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던 방향이 혼조했으니까 가던 방향이 틀어졌다? 이건 아니죠. 혼조했으니까 일단 가던 방향은 지속으로 본다. 요게 맞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는 쭉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혼조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 증시의 방향성 계속 일단 아래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어젯밤에도 계속 올랐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 하여튼 지금 어젯밤 혼조하게 마감을 해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 모든 것은 일단 어떤 추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차트 조금씩 좀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어제 만들어낸 봉 여기 있는 조그만한 도치형 봉이죠.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이 도치형 봉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매수세나 엄청난 매도세 이런 거 아니죠. 아래쪽으로 가던 방향 그대로 유지라고요. 이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건 S&P건 둘 다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한 자리죠. 그게 정석이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지지선 붕괴됐고 레벨 다운 됐고 방향 전환 됐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돼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 전날 급락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일부 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날 이날 장대음봉 나왔잖아요. 급락했잖아요. 그죠? 급락했는데 그 다음날 또 급락하면 힘들죠. 하루 정도는 의사록 확인하면서 쉬어갔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빅스 선물이라 현물 지수와는 좀 값이 다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22.8 부근이 어떤 중요한 라인입니다. 빅스는요. 돌파한착하면 추세 전환, 아래쪽으로 가면 계속 박스권 혹은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어젯밤에는 일단 혼조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올라갔을 리가 없죠. 변동성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근데 뭐 하락 마감했다고 엄청난 게 아니고 중요한 저항 자리니까 당연히 하락 마감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빅스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빅스가 22.8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기 위한 여기 있는 매물 소화 과정, 저항 소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일단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지금 미국 증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젯밤엔 그 흐름이 잠시 주춤한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중요한 지지선 여기 있고, 뭐 지지선 위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지선의 지지력 확인했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긴축 우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달러는 좀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요 자리 부근이 지금 줄 대충 그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보시면 매물대입니다. 여기 저항이 많이 있죠. 지금 이 매물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이 좀 버벅버벅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알아 놓으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달러는 잘 올라가고 있다. 달러가 올라가면은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들, 요거는 이제 금리가 아니고 채권 가격이니까 지금 요런 모습인데, 하여튼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다가 어제 이렇게 됐으니까 금리는 그 어젯밤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 차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거 뒤집을 수 있나? 안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볼게요. 지금 이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금리죠. 그러니까 금리는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어젯밤에 살짝 조정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금리 뭐예요?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는 중이다. 다만 10년물 국채금리나 2년물 국채금리나 둘 다 지금 중요한 저항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에서는 일단은 조정이 나오거나 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제는 중요한 저항 부근에 있어서 또는 급등의 피로감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하루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 뭐 방향 전환이니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 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요. 금리의 상승세는 강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채권의 하락세는 아직까지 강하다. 이 정도 조금 반등 나온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수를 잡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 아직도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특히 그 전고점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자리 좀 싸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하고 다 살펴봤는데,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고 증시는 혼조하고, 어젯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 달러가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다른 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락 마감했을 겁니다. 그죠? 국제유가, 골드, 뭐 구리, 금값, 구리값 다 떨어졌을 거고요. 다만 이제 재밌었던 거는 천연가스는 어젯밤에 좀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천연가스가 4% 올랐으니까 이거 이제 추세 전환인가요? 아직 아니죠. 그죠? 물론 4%가 상승한 것 자체가 이 상승률이 굉장한 거긴 합니다. 4% 오는 건 맞나요? 제가 아직 안 봐서. 그죠? 종가 4.87% 상승 마감했으니까 어쨌든 많이 오른 건 맞긴 맞아요. 근데 4% 올랐다고 4%씩이나 올랐으니까 추세 전환이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 천연가스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4% 5%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하면 한 0.3% 상승한 거나 비슷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흥분해서 막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자그마한 반등이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거 보고 위쪽으로 베팅한다,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나는 굳이 난 반드시 천연가스가 올라갈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제 나온 이 자그마한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 베팅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건 위험한 거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이 중요한 저항 이런 자리를 돌파한 장 하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하여튼 제가 뭐 천연가스를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천연가스가 워낙 추세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배팅하기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차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갑니다.
아무튼 어젯밤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볼 수는 없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 정도면 일단 미국 증시 다 봤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달러는 올랐으니까 일단은 뭐 한국 증시에 그거는 안 좋은 점이고요. 그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금리는 좀 떨어졌으니까 그건 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겠죠. 한국 증시도 오늘 혼조하게 아마 시작할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318 얼마라는 자리를 일단 붕괴시켰으니까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연속적으로 이제 폭락을 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직히 미국 증시가 대놓고 막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오늘 연속적으로 막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개파락 출발하면 대폭락이 쏟아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오늘 뭐 특별히 그런 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렇다면 또 다시 요렇게 또 지지부진한 이 답답한 이 박스권 안에 또 갇혀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일단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을 보면 미국 증시는 한국 코스피에 연속적인 폭락을 허락해 준 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허락해 주건 안 하건 한국 세력들이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충분히 대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언제나 뭐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시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한다 그러면은 하여튼 연속적으로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풋옵션이나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한국 증시는 중요한 저항 부근 혹은 저항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변동성 확 살아나면서 증시는 폭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별로 일단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증시 비교적 강했다. 뭐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요. 여기쯤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짧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